2025년 오늘 27일 목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외국에서 우리 한국 이상이 어떤가, 사실은 제가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다고 했던 것은 조선왕조 실록을 쓴 사관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 사정만 가지고 사초를 썼지만, 저는 오랜 세계사 공부를 통해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을 늘 비춰봤고, 근 세계사라든지 한국사를 타임라인으로, 그러니까는 편년체로 연결지어서 생각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런 토대를 가지고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한국 이상이 정말로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한 징조가 처음에 뭘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한국의 드라마, 소위 K-드라마,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주목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일본으로 배용준의 겨울연가,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대장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동이라든가 이슬람 문화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까지 퍼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드라마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드라마는 외국에도 잘 만드는 나라들 많죠, 선진국들.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요.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자국어 자막만 보고 이제 알 텐데, 보고 아는 그 드라마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별거 있겠어요. 스토리는 다 마찬가지인데, 외국에도 더 좋은 드라마도 있겠죠. 한국어 이 말 있잖아요. 한국어가 꼭 속삭이는 것처럼 듣기가 좋답니다. 외국인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접해보면 이제 그 말의 대사에 대한 자막 안 본대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는, 가까운 일본도 그렇지만은 일부러 자국의 자막을 안 넣는답니다. 그냥 한국어 대사 그대로 이제 들려주면은 다시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 가서 유료로 자막 넣은 것을 사서 또 본대요. 그렇게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국어가 우리 모국어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쓰는데, 외국 사람들 쓸 때는 굉장히 듣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영어나 또는 중국어는 유명한 톤 있죠. 성조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냥 물결 흐르듯이 밋밋하죠. 우리는 그래서 밋밋한 것을 오히려 부족함으로 느꼈는데, 그것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 때는 그 밋밋한 것이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속삭이는 미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말끝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또 애교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정감이, 외국인들은 한국이 정문화, 한국의 이 말에서 느껴지는 느낌, 이것하고 같이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이 많아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정의하게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 꼭 한국이라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정문화하고 우리 말투가 굉장히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뭘 주목하시냐면, 한국어를 배우려면 이제 한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외국에서 이 한글을 알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은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알아채 정부 당국에서 세계 각국에다 세종학당이라고 한글도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 코스를 개설했는데, 한글을 이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글이 무슨 로마자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글 인구가 세계적으로 다 해봐야 1억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이 드라마를 또는 한국 K-팝이라든가 가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한글을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몇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세계적으로 5대 6대주가 다 한글 붐이 일어났길 정도로, 그러니까 한글 이상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세상에 떴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온라인에서 통용되고 있는 순위를 매기는 게 있어요. 거기서 프랑스어가 우리 한국어에 지금 밀렸습니다. 프랑스어가 어느 언어입니까? 프랑스어가 영어하고 같이 한때 국제 공용어로 썼던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도 유엔에서는 이렇게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개를 이렇게 가톨릭 국가들은 영어보다 오히려 프랑스어가 더 지위가 높을 정도로,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영어 알아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외국이 여행객들이 프랑스 와가지고 영어를 쓰면 알고도 못 들으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뻗댔다는데, 그리고 프랑스는 식민지 경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런데 프랑스어가 우리 한국한테 밀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세종대왕을 잘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을
넬슨 제독보다 더 이렇게 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세종대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전 세계가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서울 강화문에 세종대왕 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세종대왕의 조선 역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문자가 대부분 오래됐기 때문에 이 문자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모르는데 유일하게 세계 여러 문자 중에서 이 문자는 왜 만들었고 그 제자 원리, 글자를 제조한 원리를 밝혀는 그 다음에 그 제작자가 세종대왕이 밝혀진 것이 한글밖에 없어요. 다른 문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나중에 사람이 고치더라도 그것은 뭐 이를테면 중국의 뭐 간체자는 마오쩌둥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간체하였다는 정도로 고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생성 자체가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이 유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글이 유네스코의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한글의 이름 아닙니까? 훈민정음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제자 원리, 글자를 제조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글과 우리 한국어 이것이 첫째, 둘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 경우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인을 이제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만나보고 또는 아주 이국적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도 만나봤는데 그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이 나쁜 채취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미녀하면 코카서스 종들 그 뭡니까? 러시아라든가 동구권 그쪽에 여자들이 피부도 뽀얗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채취가 안 좋아요. 그 아주 약한 냄새 뭐 노리는지 하여튼 채취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인종차별적이니까 그 정도로 들으니까 하여튼 뭐냐면은 한국인에게서는 그런 채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설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향수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국에는 오히려 향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는 향수나 이런 걸 사용한다는 자체가 우리 역사에도 없고 우리는 향수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무슨 뭐 향수로 커버해야 될 그런 나쁜 냄새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요새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돼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 전철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앉아 있으면은 우리 한국인들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좀 싫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살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쁜 채취가 안 나는 걸 이제 알려진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인들은 채취가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피부가 희다. 우리가 지금 황인종 아닙니까? 그 피부가 흰 걸로 말하면 백인종이잖아요. 근데 백인종이 흰 거는 윤기가 없어요. 그 광택이 없단 말입니다. 마치 종이가 하얀 것처럼 백지장 같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으면 주근깨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그 소위 미백 피부라는 미백이라는 말은 쌀이 하얀 색깔 미백색이라는데 그러니까 종이장이 하얀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미백을 화장품 회사가 뭐 아름다운 미자 써가지고 미백 크림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미자로 알고 있는데 미백색 하면은 이제 쌀 하얀 그런 색깔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없앴는데 크레파스 이렇게 색깔 쫙 있잖아요. 아마 세계적으로 크레파스 색깔에다가 살색이라는 그런 색깔을 정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미백색이거든요. 살색이라는 그 크레파스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가 되니까 뭐 꼭 우리 피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있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색이라는 말은 인종차별적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살색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크레파스에서 살색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우리 이제 피부가 이제 좋은 거죠. 우리 이제 행복한 거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 몸의 채취나 피부색 이런 것은 그 먹는 식사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이제 그 육식을 많이 하지 않죠. 옛날부터 대부분 이제 곡식을 먹고 또는 채식을 하고 그러는데 단백질도 되게 우리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죠. 뭐 좀 콩에서 얻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가까운 일부만 해도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단백질을 많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콩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는 우리 한민족이 그 콩을 먹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그때는 더 오히려 좋은 편이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은 우리 코리안들이 굉장히 전쟁도 잘하고 그랬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힘도 세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그 약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인데 콩이 만들어내는 단백질하고 다른 뭐 고기들이 만드는 단백질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좀 좋은 점이다 이렇게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지금 종전을 위해서 젤렌스키하고 3자가 만난 게 아니고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젤렌스키를 끼워넣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딱 뭘 좀 상상하게 하냐면은
우리 그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이 팽덕해 북한에 이제 남일 휴전회담을 맺었거든요. 거기 우리 한국이 못 끼었어요. 끼워주지 않은 거죠. 그림이 딱 똑같죠. 6.25도 3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딱 3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승만이 그 당시에 우리도 막 휴전 안 된다고 대화하고 그랬는데 휴전할 거면은 그러면은 안전보장 해달라 상호방위 조약을.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걸 해주고 전쟁이 끝났는데 지금 젤렌스키도 그거를 이제 이야기했나 봐요. 안전보장 해달라. 근데 이제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때 트루만이라도 이런 사람하고 또 다르죠. 어떻게 보면 깍쟁이고. 나는 이번에 놀랬는데 그 히토류를 가지고 1억 달러라고 하자면 1조 달러인가요?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얻을 이익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딱 노골적 이야기가 붙은 그동안에 정비됐으니까 예산값 주라. 그래서 5대5로 개발하자. 그렇게 하면 안전보장을 해줄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대선 후보들 자랑 같은 떠버렸는데 아주 예산값 잘 받는 사람이죠. 히토류 그거 전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거 이제 이야기가 다 된 건데 좀 있으면 이제 미국 가서 그것 때문에 도장 찍으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안전보장을 해달라. 그거 되고 나니까 푸틴 뭐랍니까? 저기 트럼프가 뭐랍니까? 안전보장 우리 못해. 유럽 누구들이 해? 그 유럽이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젤렌스키는 히토류 그거 5대5로 이렇게 했는데 해줘야 되지 않냐?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산값을 잘 받는 사람의 그 스킬이죠.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예산값 잘 받는 사람들 보면은 뭐, 처음에는 돈만 갚으면 뭐라도 줄 것 좀 했다가 나중에는 딱 받고 나면은 딱 그거 아주 정확하게 트럼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안전보장 우리 미국은 못하겠어 하는 것은 빈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거냐면은 젤렌스키가 어리석은 거죠. 젤렌스키가 난 처음에는 이승만만큼 어리석었는데 더 어리석은 거죠. 이승만은 그래도 상호 방위족이라도 얻어냈는데 젤렌스키는 그것도 못 얻고 이제 그야말로 히토리만 뺏기고 이제 전비 다 배상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뭐 히토리도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미국한테 줄 것도 없어. 오히려 미국은 전후 복구도 해줘야 되고 우리한테 뭐 구호양곡이라도 줘야 되지만은 젤렌스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비는 전비대로 갚고 이제 안전보장은 유럽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나토가 해줘야 되든가.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번에 러시아에다 군대를 더 본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내모레 종전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뭐냐면은 러시아도 분명히 휴전하고 나면은 거기 전선에다가 뭔가 그 안전보장을 위해서 주둔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죽을 일은 없죠. 가서 주둔비 받고 이제 하는 거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장사 속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희생이 적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휴전회담 때는 개입할 뿌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얻어낼 게 있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뭐 받아낼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잔머를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도 대선이 가까워졌는데 뭐 너도 나도 다 자기가 무슨 저 트럼프하고 커넥션이 있네 어때 해가며 뭐 어떻게 할 것처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순진한 생각으로 젤렌스키 했던 생각으로 그렇게 해갖고는 코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푸틴이 아니 저 트럼프가 만약에 미군 철수나 뭐 그딴 식으로 그 잔머리를 굴리면은 바로 할템해봐라.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는 평택입니다. 오키나와도 아니에요. 괌도 아니에요. 미국 본토는 더 아니에요.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은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있지만은 미국이 대중국 기지로서는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베이징에서. 뭐 우크라이나 미군 기지 만들어봐야 거기서 베이징까지는 기별도 안 가고 간의 기별도. 모스크바 그것도 뭐 러시아는 중국에 비하면 국력이 그만큼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이 평택이기 때문에 감히 트럼프가 평택 기지를 어찌한다? 그럴 수도 없고 말은 할 겁니다. 아마 장사 속으로. 주둔비 좀 안 올리면은 뭐 어떻게 하겠네 이랬네 저랬네. 그럼 바로 내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하고도 얼마든지 우호관계가 갈 것 같은 그런 배짱을 내밀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면은 젤렌스키 꼴 내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히토르도 뺏기고 그리고 예산값 다 갚아주면은 줄 것처럼 했는데 아무것도 다 꺼버리고. 지금 뭐 유럽이 뭡니까? 준다는데 되겠어야 안 되죠. 자국군도 없는데 뭘 됩니까? 왜냐하면은 유럽이요. 자국군을 많이 키운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 국방 5위, 6위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군비 증강을 해왔고 유럽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전부 미국 덕택에 그냥 뭐 자기들은 전비 안 들고 살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에다 평화유지군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뭐 윤석열이가 만약에 탄핵이 안 됐더라면 우크라이나에다 평화유지 보낸다고는 안 했을런가 모르겠네요.